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대비 무대가 결정됐습니다. 일주일 뒤인 돌아오는 일요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대비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외교 무대 대비 가장 빠르다. 자, 윤 전 대통령 49일 만 나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51일 만, 취임 51일 만에 이제 방미로 외교 인사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70일 만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49일 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G7 정상회의를 참석하는 걸로 외교 무대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 정부 임명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동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외교 라인 완성하는 데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일 만에, 취임 11일 만에 지금 이렇게 가게 된 상황인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일단 조태열 장관과 함께 간다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색다르고. 그래서 과거 두 사람이 어떤 인연들이 있었는지 국회 외통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사도 광산에서는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사도 광산 현장입니까? 사도 광산 현장에 박물관이라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광산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 아무 데나 설치하면 사도 광산 현장에 설치한 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고말을 써놓냐 이 말입니다. 한국인이라고. 다르잖아요. 앞에는 자세히 쓰고 이하 뭐 약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허위 작성하면 처벌되는 거 맞습니까? 허위 작성한 바 없으니까 처벌할 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외통위에서 설전을 벌였던 두 사람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태열 장관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차관을 임명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라는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입니다. 뭐 네.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 6월 4일 이후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워낙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 수행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냥 조태열 장관이나 아니면 뭐 캐나다 대사도 있을 수 있고요. 관료 출신 누군가가 또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전팀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뭐 충분히 이제 보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는 진짜 지엽적인 문제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기 그 맡은 직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가게 되든 안 가게 되든 간에 네. 여하튼 외교부 장관 또는 외교부 차관 뭐 이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지금 그 충실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정치적으로 또는 뭐 다른 어떤 국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은혜 의원님, 그리고 뭐 조태열 장관과의 어떤 동행은 차치하더라도 사실 취임하고 11일 만에 참석하는 외교 무대 대비 참모들도 이게 시간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라 다음 차례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일부 냈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로 강하게 가겠다라고 해서 이게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아마도 뭐 시간은 물리적으로 부족하지만 국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 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국익이라는 것은 또 외교라는 것은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실용 외교를 중시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뭐 장관과 함께 동행을 하더라도 정파가 아니라 국익을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네. G7에 이제 초청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번 다녀왔었죠. 그때는 이제 일본이 의장국이어서 초청을 받았던 겁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초청을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초청을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했고 네. 그 전부터 캐나다는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캐나다 이외에도 뭐 멕시코라든지 지금 다른 나라들도 초청을 받았는데 회신을 한 나라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부터 준비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중에 했던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기후 위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G7 회의에서도 그런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협력할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했고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수락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